항상 형 롤렉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아온 브랜드 튜더. 하지만 가성비 생각하면 이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도 없는데요. 뭔가 엉성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롤렉스의 그림자에 항상 가려져 있던 블랙베이 크로노. 올해 업데이트되면서 롤렉스를 능가하는 크로노그래프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오늘은 튜더에서 시계를 하나 보내줘서 저희 시계 덕후들끼리 리뷰 아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튜더의 첫 크로노그래프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올해 4월 와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된 신형 블랙베이 크로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의 알렌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남성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 받게 된 질문이 있는데 바로 어떤 시계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계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취향, 그리고 시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물론 묻고 거기에 맞는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가끔은 그냥 닥치고 이거 사라고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추천하게 되는 시계는 바로 튜더의 블랙베이 58입니다. 그만큼 호불호 갈리지 않게끔 잘 나온 시계이기 때문이죠. 블랙베이라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도 있듯 다이버 워치로서 기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다이버 워치의 표본이고 가격대도 나름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단순한 다이버 워치가 아닌 크로노그래프에 욕심이 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블랙베이 크로노가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답은 아니죠. 마치 블랙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시계는 모두 불만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싶은 튜더의 욕심이었을까요? 작정하고 만든 업데이트된 블랙베이 크로노, 이번에 판다 그리고 리버스 판다 다이얼을 장착하고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훌륭합니다. 확실히 블랙베이 58 출시 이후로 인터넷 시계 커뮤니티에서 약간 튜더를 맹신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신제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힐앤미스가 있는 편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국 유명한 시계 커뮤니티 같은 곳에 댓글에 보면은 많이들 이 디자인을 굉장히 칭찬하는 분위기인데 제 생각에는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난히 맹목적인 사랑을 받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튜더, 노모스, 그랜드 세이코. 특히 노모스랑 그랜드 세이코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다들 좋대. 사지도 않았으면서. 여튼 튜더 크로노로 돌아와서 스펙을 나열하자면 케이스 41mm, 러그 투 러그 49.9mm, 러그 너비 22mm, 두께 14.2mm고요. 도매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고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70시간입니다. 캠 리버가 아닌 컬럼웰 크로노그래프고요. 스크루다운 푸셔랑 크라운 덕에 방수는 200m까지 지원합니다. 이전 버전은 두께가 거의 15mm에 육박했는데 이 신형은 구형이랑 같은 무브먼트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0.5에서 0.7mm 정도 얇아졌어요. 그래도 꽤 두꺼운 편이죠. 크로노그래프라는 시계 장르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계 종류인 것 같습니다. 다이버 와치와 함께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시계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시계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서브 다이얼, 뭔가 복잡해 보이면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된 컴플리케이션들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상 진짜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크로노그래프보다는 다른 툴워치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되긴 하지만요. 블랙베이 크로노 같은 경우는 다이버 워치를 기본으로 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200m 방수를 지원하는 다이버 워치에 어쩌다 보니 크로노그래프 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이 시계는 우선적으로 크로노그래프일까요? 다이버일까요? 먼저 크로노그래프 기능만 봤을 때 45분 크로노그래프 레지스터가 있고요. 스피드마스터 오너로서 30분이나 45분짜리 크로노그래프는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사실 45분을 넘어서 초 단위로 시간을 재는 일은 별로 없죠. 참고로 스피드마스터 크로노는 12시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 스노우플레이크 핸즈가 좀 뚱뚱해서 만약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한다면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역시 가독성을 중요시하는 다이버라서 그런 거겠죠? 이 시계 자체가 다이버랑 크로노의 혼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타협은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물속에서 크로노 푸셔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웬걸? 다이버 베젤이 없어서 다이버 시계로도 쓸 수가 없네요. 그냥 다이버 시계만큼이나 방수가 되는 크로노그래프 시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군요. 판다 그리고 리버스 판다 다이얼에 블랙베이 크로노를 슬쩍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데이토나? 크로노그래프 시계 중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알려진 시계는 아마도 롤렉스 데이토나일 것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제는 정가로는 구할 수도 없는 데이토나. 바로 구매하고 싶으면 벌써 천문학적인 가격이 되어버린 데이토나. 롤렉스의 간결하면서도 직선적인 디자인, 그리고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시계는 이름부터가 레이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지만 시자랄들은 이보다는 오메가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는 점. 일반 블랙베이 58은 빈티지 다이버 느낌을 아주 기똥차게 살렸지만 이 블랙베이 크로노는 빈티지 크로노그래프 느낌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데이토나 느낌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비율이 약간 이상해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직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춘기 데이토나 같군요. 컬러는 마음에 듭니다. 팬더 그리고 리버스 팬더 이 두 가지로 낸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데이토나, 하지만 자세히 보면 데이토나와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데이토나만큼 섬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비율과 디테일, 뭔가 더 투박한 느낌이 더 강하죠. 하지만 이 투박함이 더 쓸모있는 시계의 느낌을 표현해내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롤렉스는 이제 툴워치가 아닌 남자들의 주얼리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어 버려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한 화이트가 아닌 실버와 크림을 적절히 섞인 다이얼 디자인도 참 좋은데요. 은은한 매력이 있어서 데이토나 판다의 쨍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 디테일은 베젤이에요. 물론 세라믹이 아니고 알루미늄이긴 하지만 데이토나의 베젤보다 비율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폴 뉴먼이나 빅레드 같은 빈티지 데이토나의 비율을 연상시킨다고 해야 하나? 커스텀 롤렉스 전문 하우스인 아티잔 드 제네브가 요즘 줄줄이 발표하는 커스텀 데이토나도 더 얇은 비율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데이토나의 투박하게 넓은 베젤에 대한 불만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계속 데이토나와 비교하는 것이 불공평할지도 모르겠어요. 튜더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이얼은 얼핏 보면 읽기 편한 느낌인데요. 사실 서브 다이얼은 약간 집중해야지만 읽히긴 합니다. 물론 항상 사용하는 기능들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계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시계의 6시 부분에 날짜가 있다는 점은 반가웠습니다. 데이토나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 여기 있네요. 형보다 동생이 더 잘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이얼 주변으로 이 공백이 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인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열받아요. 그럼 롤렉스가 업어 키운 동생이 이제 좀 잘 나간다고 가족을 배신하고 다른 형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일까요? 무브먼트는 특이하게도 브라이틀링의 무브먼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브라이틀링의 B01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 개발한 무브먼트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튜더가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한 개발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엿보이네요. 인하우스는 어디에 인하우스인가? 누군가는 손으로 만들었겠지 하는 수제 햄버거처럼 튜더 MT5813 무브먼트는 사실 브라이틀링 B01 무브먼트를 개조한 거고요. 튜더랑 브라이틀링이 약간 파트너십처럼 해서 서로 무브먼트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타임 온리 무브먼트 같은 경우 브라이틀링이 튜더 거를 쓰고 반대로 크로노 무브먼트는 튜더가 브라이틀링 거를 씁니다. 그래도 이 시계의 경우 꽤 나름 많이 업데이트를 거쳐서 동일한 무브먼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레지스터가 3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났고 헤어스프링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자성에도 끄떡없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차고 생활해 본 결과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41mm 사이즈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손목이 얇은 편인 저는 매일 차고 생활하면서 거슬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무게는 무시 못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서 손목에서 노란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14.2mm 두께는 다른 시계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디자인 때문인지 손목에서는 꽤 두껍게 보입니다. 사이드의 넓은 면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그런 것 같죠? 시계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이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저 역시 이 시계가 마음에 들려면 전체적으로 좀 작아져야 할 것 같아요. 두께가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에 러그 너비가 22에서 20mm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구형 스피디 두께가 14.7mm로 이거보다 두꺼운데 옆면을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텝 케이스가 되어 있으면은
시계가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이게 튜더나 롤렉스 디자인 랭귀지랑은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나? 아니, 이 무브먼트의 베이스가 되는 브라이틀링 비드로먼 무브먼트를 쓴 브라이틀링 프리미어 크로노는 이거보다 얇은데 분명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현실은 이렇게 두꺼운 시계들이 엄청 많다는 거. 제가 개인적인 취향을 너무 섞어서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브라이틀링은 물론이고 IWC, 오메가에서도 두꺼운 시계들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큰 시계들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더 잘 팔리기 때문에 계속 만드는 거고요. 저희처럼 1mm가 더 두껍네 어쩌네 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자, 리뷰 끝.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이거 사세요. 그래도 데이토나 느낌을 내고 싶으면서 오마지나 마이크로 브랜드를 사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튜더가 가장 그 느낌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니스도 있지만 일단 가격이 2배 가격이니까요. 물론 데이토나의 세라믹에서 오는 블링함은 없지만 그 존재감을 크기로 채우기는 하네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데이토나와 비슷하지만 더 쓸모있는 투러치의 느낌은 이 시계가 더 장식품이 아닌 실용적인 물건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롤렉스 가격도 무시하기는 힘들죠. 이 시계는 누구를 위한 시계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야 할까요? 출시가가 $5,200인데 지금 예약이 밀려 있어서 중고가가 리테일가보다 높아요. 그래서 중고가는 한 6,000~7,000불 하는데 이 가격을 보면은 대안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튜더를 사고 싶은 거면 이거보다 싼 블랙베이 58을 사세요. 남성미 뿜뿜 웰메이드 스위스 럭셔리 시계를 사고 싶은 거면 같은 리테일가이고 중고가로는 더 싼 오메가 시마스터를 사세요. 빈티지 스타일 크로노를 사고 싶은 거면 리테일가는 좀 더 높지만 중고가로는 비슷한 가격대인 이번 신형 문워치나 복각 까레라를 사세요. 방수까지 되는 다이버 스타일의 크로노를 사고 싶은 거면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훨씬 저렴한 볼워치나 벨렌로스도 있긴 있습니다. 이상 위 추천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시계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얘기하다 보니 명확하게 한 가지 시계를 추천하기 힘들다는 것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시계 덕후들, 아니죠. 시계 덕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장르의 덕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재미난 아이템들이 있고 또 정보도 있다 보니 다 알고 싶은 욕심에 생각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게 되었네요. 이런 남성 아이템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꾸준하게 접하고 싶다면 인볼든 코리아의 웹사이트에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인볼든 코리아에서는 꾸준히 영상으로 이런 정보들을 꾸려내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